아주 작은 습관의 힘.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그토록 반복하는 것일까? 왜 좋은 습관을 세우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내년 이맘때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뭔가를 하고 있기보다 예전 습관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좋은 습관을 며칠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따금 동기가 꿈틀댄다고 해도 운동, 명상, 일기쓰기, 요리 같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하루 이틀 정도는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지나면 귀찮아진다. 반면 어떤 습관은 한번 자리 잡으면 영원히 지속된다. 특히 원하지 않는 습관일수록 그렇다. 정크푸드를 먹는다든지,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오래 본다든지, 일을 자꾸 미룬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등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벗어나기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둘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두 사람이 금연을 한다고 해보자.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언뜻 합당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전의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행동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저는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지만 이 대답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다. 이전에는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흡연자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정체성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날씬해지고 싶어. 결과. 이번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날씬해질 거야. 과정.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한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 본질적인 동기가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진다. 머리 스타일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관리하는 온갖 습관을 갖게 된다. 이두박근 크기의 자부심이 있다면 상체 운동을 빼먹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짠 목도리에 자부심이 있다면 매주 뜨개질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일단 뭔가와 관련해 자부심이 생기면 이를 위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쓸 것이다.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습관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습관을 꾸준히 해나가는 건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뿐이다. 누구든 한두 번쯤 체육관에 가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자리한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그 변화가 유지되기 힘들다. 변화는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특성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일 뿐이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매일 침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인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정체성이란 말은 실제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와 반복적으로라는 뜻에서 파생되었다. 반복된 실제라는 말이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당장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년간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다면 이는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증거다. 매일 밤 1시간씩 생물학 공부를 했다면 이는 학구적이라는 증거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체육관에 간다면 이는 열심히 운동한다는 증거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이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글 쓰는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 나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꼬박 새로운 글을 올렸다. 증거가 쌓여가자 나는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처음부터 스스로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습관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이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반복하는 행동도 습관이 되며 대개 그런 반복이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삶에서의 경험 하나하나는 자아상을 조정한다. 그렇지만 공을 한 번 찼다고 해서 누구나 스스로를 축구하는 사람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림 한 장 그렸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 나가면 증거가 서서히 쌓이고 자아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즉,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유형을 제시한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차곡차곡 쌓이면 이는 새로운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변화가 있다면 실제로 그건 큰 변화다. 이 작은 변화들을 한데 모으면 습관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경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글을 한 페이지 쓰는 매 순간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 매 순간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운동을 시작한 매 순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직원들의 힘을 북돋는 매 순간 나는 리더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는 각각의 결과를 얻게 해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 바로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게 된다. 점점 증거가 쌓이고 모이기 시작하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역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늘 주던 곳에 표를 주고 있다면 늘 어떤 결과를 얻을 뿐이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는 다음에 간단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2.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개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자신이 되고 싶고 원하는 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대변하고 싶은가? 당신의 주요 기준과 가치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이는 중대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지는 알고 있다. 복부에 식스팩을 새기겠다든가 화를 덜 내겠다든가 연봉을 2배로 올려받겠다든가 말이다. 그러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들을 되짚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된다. 일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은 단계들을 밟아 나갈 수 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무려 45kg을 감량한 친구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그녀는 온종일 이 질문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건강한 사람은 걸을까? 택시를 탈까? 건강한 사람은 브리또를 주문할까? 샐러드를 주문할까? 그리고 일정 기간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고 머릿속에 그렸다. 그 생각은 옳았다.
이 책의 주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라는 개념이다.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한다. 이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습관 형성은 이런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원칙, 정체성이 좀 더 순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초점은 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 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행동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늘 분명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언제 올지 모를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 실행 의도를 세워야 한다. 일단 실행 의도가 마련되면 동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 결심은 필요 없다. 정해놓은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습관에 이 전략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명상을 한다고 하면 나는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공부를 한다면 저녁 6시에 나는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운동을 한다면 나는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확정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탈시키는 것, 주의를 흩뜨리는 것,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운동을 간다고 계획을 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주 가벼운 그런 그 목표를 쪼개는 것이다. 나는 오늘 체육관에 가서 1분만 운동을 할 거야. 나는 오늘 책 한 페이지만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동기가 살아나고 내가 더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